안녕하십니까. 우리 공부 1학년 친구들. 아마 물리 공부하느라고 좀 힘들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쌤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어떤 거 있는지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나눠드린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어요. 먼저 우리 첫 시간은 그래비티 노래 속에서 가속도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쓰기를 했었고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바로 중력에 대해서 중력, 우리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중력에 대해서 했었고 그 중력의 크기가 바로 뭐랑 같다. 그쵸? 물체의 무게와 같다고 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가방 무게도 측정하고요. 이렇게 저울을 칠판에 붙여놓고 우리 추위 무게 측정했었습니다. 네, 중력가속도 물론 실제로는 9.8m/s 제곱이지만 우린 대략 10m/s 제곱이다라고 하고 300g의 추 같은 경우에 0.3kg니까 0.3kg 곱하기 중력가속도 10 해가지고 우리 3N 나오는 거 우리 실제 수업에서는 2N인 200g의 추와 또 500g인 추 5N 나오는 거 봤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죠? 네, 느낌 알겠죠? 기억나시죠? 어떤 반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 이렇게 용수철 저울에 여러분들이 지퍼백을 달아가지고 물체 무게 측정하는 거 했습니다. 무게라 하는 거 선생님이 영어로 이렇게 쓴다고 했었고 따라서 mg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중력의 크기는 곧 무게랑 같고 따라서 중력의 크기는 mg라고 하겠습니다. m은 질량이고요. g는 중력 가속도. 우리는 물론 실제로 9.8m/s 제곱이지만 문제 상황에서는 10m/s 제곱다라고 하시고 문제 상황 푸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좋아요.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자유낙하하는 물체랑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는 걸 했었죠. 그러니까 우선 쌤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태블릿 PC 드리고 앵그리버드로 자유낙하하는 돼지 잡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자유낙하하는 물체랑 수평 던져진 물체 운동 이렇게 모는 종이 나타난 것들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왜 이렇게 운동해야 되는지 봤었습니다. 혹시 또 시뮬레이션을 더 하면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URL 쌤이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와서 또 해보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습니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수평 방향 속도가 일정하다. 왜? 운동하는 동안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성에 의해서 계속 그 방향 그대로 그 속도 그대로 가는 거고요.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방향으로 그래서 등속도 운동하고 연직 아래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한다고요? 그죠? 자유낙하하는 운동한다고 했었죠.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는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 나눠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수평으로는 등속도 운동, 속도 일정하게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과 동일한 운동한다. 그게 핵심이었죠. 과학탐구 실험 시간에 우리가 자유낙하하는 물체랑 수평 던져진 물체의 운동 비교하는 거 실제로 동시 낙하하는지 실제로 실험해보고 모션 자수를 촬영하는 걸 했었죠. 보시면은 우선 쌤이 대표적으로 쌤이 수업했던 친구들 중에 두 모듬 거 가져왔고요. 잘 찍었죠. 그쵸? 우선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자유낙하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여기 몇 시간 동안에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가는 거리가 점점 속력이 빨라지니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친구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 또한 우리가 수평을 던져진 물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보시면은 처음에 2칸 갔어요. 그 다음에도 거의 2칸 가는 그쵸? 아주 등속도 운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처음에 2칸, 그 다음에 2칸, 또 여기서도 2칸. 수평으로는 등속도 운동하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직 방향은 또 비교해 보자면
자유낙하는 물체랑 수평 던진 물체 운동 연직 방향 보시면은 오, 그쵸. 동일하죠, 그죠? 이 친구들은 동시에 낙하하기 잘 찍었어요. 연직 방향으로는 항상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도 결국에는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과 동일하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가는 거 볼 수 있고 동시에 낙하하는 것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찍으면 아주 잘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우리 F는 MA 가속도의 법칙 왜 그러면 중력이 큰데 질량이 크면은 중력이 큰데 왜 질량에도 무관하게 왜 동시에 떨어지느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A는 M분의 F에 의해서 물체가 중력만 받는 경우에는 mg라는 힘을 받는 것이고 그 경우에 우리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질량과 힘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질량이 사라져서 중력만 받는 물체의 운동의 경우에는 항상 중력 가속도 값을 가지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서 낙하한다면은 질량이 무관하게 항상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했었죠. 그 내용과 우리 뉴턴의 사고 실험까지 보고서 우리 어떤 실험했습니까? 맞아요. 운동량까지 다루고서 무슨 실험했죠? 여러분, 제일 재밌어했던 실험. 그쵸. 관성 실험이었죠. 우리 관성 실험. 우리 고온고 1학년 1등. 관성 실험 1등 친구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층, 무려 7층을 성공한 친구. 7층. 엄청나죠? 네, 너무 친구가 잘 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보자기를 순식간에 이제 뺀도 우리 쌓여져 있는 컵은 원래 그대로 정지해 줬으니까 누가 봐도 컵이죠. 자, 그래서 순식간에 빼도 컵은 정지했으려고 하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는 관성이었습니다. 이런 관성은 어떤 물리량과 관계가 있었죠? 관성은 그쵸.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큽니다. 또한 관성은 정지했으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쓰려고 하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그 방향 그대로 그 동력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지한 물체, 운동하는 물체 모두에게 관성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 내용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다음에 운동량에 대해서 그리고 충격량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그죠?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화량이다라는 거 했었는데 그와 관련한 실험은 또 뭐였습니까? 그쵸? 우리 물풍선 맞기 실험.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터지지 않은 두 친구의 영상을 가져왔고요.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받아야 되냐 물풍선을 받는 경우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오. 할까요? 하나, 둘, 셋. 오, 받았어.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죠, 여러분? 네, 친구들이 물풍선이 힘을 받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하면서 받는 충격을 작게 하고자 하는 모습들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단원의 내용을 한번 다시 되짚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가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운동량이 개념했었습니다, 여러분. 운동량은 뭐였죠? 그쵸. 질량 곱하기 속도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운동량이 단위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쵸. 질량이 단위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운동량의 단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충격량은요. 물체가 받는 힘의 효과에 대한 물리량. 그래서 힘이 클수록 크니까 힘 곱하기 또 힘을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그래서 사실 물풍선을 이제 던질 때 여러분들이 그냥 대부분 친구들 그냥 던지지 않고 어떻게 던졌어요? 풀스윙으로 던진 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작용한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작용한 시간을 길게 해서 물체에게 많은 충격량을 주려고 하는 거고 그 많은 충격량을 주면 많은 충격량을 받은 만큼 물체가 어떻게 되니까? 그쵸. 우리 관계 충격량과 운동량과의 관계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화량이다.
그래서 많은 충격량을 받으면 당연히 물체가 더 운동량이 많이 바뀌니까 더 여러분 빠른 속력으로 던지려고 이렇게 풀스윙을 했던 거죠. 네, 좋아요. 우리 충격량 단위도 다시 한번 볼게요. 충격량 단위는 힘, 뉴턴 단위고 시간, 세크 쓰니까 뉴턴 세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 개념 했었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라는 개념까지 우리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쌤이 수업 시간에는 굳이 이렇게 딱 다루진 않았는데 궁금해할 것 같아서 쌤이 추가적으로 알려드려요. 충격량이 단위는 뉴턴 세크고 운동량이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꼴 돼 있는 거잖아요. 같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럼 이 단위하고 이 단위가 다른데 어떻게 같아요라고 혹시 궁금한 친구 있을 것 같아서 쌤이 추가적으로 알려드려요. 자, 우리 F는 MA에서 F는 MA는 법칙입니다. 언제나 성립하는 법칙. 만약에 1뉴턴은 1kg이 1m per 세크 제곱으로 운동하는 힘이 1뉴턴이에요. 자, 그러면 뉴턴은 결국에 뭐랑 같아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자, 이 뉴턴 대신에 쌤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넣으시면은 세크 사라지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단위 나오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단위나 뉴턴 세크나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나 같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호 성립을 하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의심하지 마시고 충격량은 물체 운동량이 변화량이다. 쌤은 수업 시간에 계속 운동량 P를 썼었고요. 질량 M, 속도 V라고 썼었고요. 충격량은 I, 힘 F, 시간, 걸린 시간 델타 T. 그래서 FT 아일랜드, 요거는 MVP, FT 아일랜드 했었고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쌤이 뒤에서 운동량, 충격량 관련한 문제를 풀 때는 다 이런 문자로 쌤이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 코난 영상을 보면서 정리를 했었죠. 물론 여기선 자동차였지만 우리 그냥 물체가 수평으로 던져진 속력 얼마냐라고 구하는 거랑 같다고 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연집 방향으로는 20m 낙하하면서 수평으로는 60m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속력을 구해야 되는데 수평 방향의 속력을 구해야 하는 거죠. 수평 방향의 속력을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하니까 그냥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를 해주면 돼요. 시간은 근데 안 주셨어요. 낙하는 시간, 그쵸? 시간은 모르고 대신에 수평으로 거리는 얼마? 그죠? 60m. 그럼 우리가 결국에 시간을 구하면은 수평 방향으로 출발한 수평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되겠죠? 자, 그럼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20m 낙하한 이 연집 방향 운동에서 우리 구해내야 됐었죠. 자, 근데 20m 낙하한데 그럼 걸리는 시간.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는 연집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과 똑같으니까 우리 자유낙하 그래프 그려가지고 있었죠. 중력가 속도를 10m per 세크 제곱이라 하면 1초 때는 속력이 10일 것이고 2초 때는 20이겠죠. 1초 때까지 낙하한 거리는 여기 삼각형 넓이 구하면 5m 나오고 2초 때까지 낙하한 거리는 20m. 그쵸? 이렇게 RMZ 넓이 구하면은 22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에서 20m 나오니까 20m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시간이 2초였던 거니까 2초 동안에 60m 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30m per 세크로 운동했던 거다. 그쵸? 수평 방향으로 30m per 세크로 날아갔었던 상황이다. 라는 거. 이제 진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A를 수평 방향으로 속력 V로 던져진 순간에 B를 가만히 놓았대요. 동시에 놓은 거죠. 그쵸? 근데 B 같은 경우에 가만히 놓았으니까 어떤 운동입니까? 그쵸?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결국에는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비교하라는 문제예요. 우리는 이미 같은 높이에서 놓으면은 동시에 도달하는 거 알고 있는데 문제상에서 동시에 도달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서 낙하시킨 거 알 수 있겠죠. 또 A는 던져진 순간부터 수평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 L만큼 이동한대요. L만큼 이동했군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문제 볼게요. 기억. A가 운동하는 동안 A 수평 방향 속력은 V로 일정하다. 그쵸? 수평을 던져진 물체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관성에 의해서 그 방향 그대로 그 속력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래서 V로 일정합니다. 니은 B가 가만히 놓인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즉 낙하한 시간, 자유낙하한 시간 묻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떤 높이라던가 이런 정보가 없어요. 그 말은 A랑 동시에 도달했고 B가 낙하한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A 동안 T라는 시간 동안 낙하한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 A를 통해 가지고 T를 구하고 그것이 B랑 같으니까
해주면 되겠죠? 자, A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방향 운동에 나와 있어요. 수평 방향으로 V라는 속력으로 얼마 시간 동안, 선생님이 임의로 잡은 T라는 시간 동안, 간 거리가 얼마라고요? 그렇죠, L이라고요. 여러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쓴 거예요. 속력 V로 T 시간만큼 간 거리가 L이니까 VT는 L 이렇게 써준 거고요. 따라서 T에 대해 정리하면 V분의 L 되겠습니다. 그쵸? 자, T근 운동하는 동안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같다. 그쵸? A 물체도 어떻게 수평면의 수직이 연직 아래 방향, 어디 있든 간에 물체가 어디 있든 간에 항상 연직 아래 방향이고 B도 계속. 그쵸? 그래서 D근도 맞습니다. 특히 B 같은 경우에는 자유낙하한 운동이니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아서 계속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선생님이 어차피 수업 시간에서 했던 내용이라서 그냥 빠르게 풀겠습니다. 그림은 수평면 위의 물체가 전 P에서 Q까지 일정한 속력이라는데 어떤 속력이 표현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V라고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는 거 V로 표시하겠습니다. Q에서 수평면을 떠나서 지면 위 점 R에 도달했대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정보가 주어졌네요.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와 시간을 주어졌네요. 시간 2초 동안에 10m 같대요. 그럼 우리 V 구할 수 있겠죠. V는 2초 동안에 10m. 따라서 5m/s. V가 5m/s인데 여기서 지금 Q에서 날아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Q에서 또한 V 속력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Q에서의 수평 방향 속력 또한 5m/s죠. 그쵸? 네, Q에서는 뭐 연직 방향이 속도는 없으니까 수평 방향 속력만 보시면 되고 5m/s로 날아갔다는 거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기 볼게요. 기억. Q에서 물체 속력은 5m/s이다. 맞고요. 니은 물체가 얼에 도달하는 순간 수평 방향 속력은 5m/s이다.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이 도달했는데 0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도달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죠? 도달하는 순간에는 속력이 있죠. 그때 수평 방향 속력은 당연히 그죠? 5m/s로 유지가 되는 거죠. 왜? 계속 반복해요.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한다. 그래서 5m/s로 처음에 운동하고 있었으면 계속 5m/s인 거죠. 디귿,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같다. 자, 힘의 방향 우리 알고 있어요. 연직 아래방, 지면의 수직인 방향. 네, 이렇게 힘의 방향일 건데 지금 보세요. 일단 사실 처음만 봐도 여러분 어때요? 처음에 물체 운동 방향이랑 네, 힘의 방향 다르죠, 그렇죠? 근데 다 뭐 어느 지점 선생님 여기들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요. 그죠? 순간 운동 방향을 보시면은 계속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근데 힘은 계속 네, 연직 아래 방향. 여기 있는 물체 같은 경우에도 운동 방향 이쪽으로. 근데 힘은 이렇게 계속 다릅니다. 그렇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기억은 3번이 정답이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같은 운동을 우리가 배운 거 대표적으로 그렇죠? 자유낙하 운동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중력 가속도가 9.8m/s제곱이라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뭐 문제집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다 10m/s제곱으로 바꿔서 푸시고 또 그리고 맞다. 우리 그 코난 선생님이 그 코난 드디어 운동량, 충격량 관련한 문제가 왔습니다. 가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다 일정한 속력 얼마나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선생님 의미로 운동 방향 나와 있으니까 V라고 들게요. 그리고 벽이랑 충돌해서 정지했대요. V로 운동하던 게 왜 정지를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속력이 왜 느려진 거죠? 그쵸? 벽으로부터 힘을 받는데 어느 방향으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운동과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이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물체는 속력이 느려지고 결국 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정지한 상황인 거죠. 자, 그 힘, 벽이 물체에게 작용한 힘의 크기가 지금 시간 힘의 크기로 그래프로 나타나 있어요. 충돌 시간은 대문자 T라고 주어졌고요.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S라고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힘 시간 그래프에서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 선생님 너무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뭐라고요? 그쵸, 충격량이라고요. 그것이 충격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엔 충격량이 S라고 주어진 상황입니다. 기억,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한다. 운동량의 크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질량은 바뀌지 않지만 속도는 계속 감소하다가 최종적으로 0이 됐기 때문에 운동량의 크기는 감소하는 거죠. 증가가 아니라 감소. 기억 틀렸고요. 니은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이미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 넓이가 충격량이고 그것이 S라고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니은은 맞는 거죠. 그쵸? 디귿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평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충격량에서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힘을 받은 시간. 자, 그때 이 힘을 평균 힘이라고 두면 된다고 했고요. 평균 힘은 그러면 구하면 어떻게 돼요? 충격량을 충돌 시간으로 나눈 거. 그럼 이 경우에는 충격량 대문자 S라고 주어져 있고요. 충돌 시간 대문자 T니까 T분의 S. 잘했습니다. 정답은 4번. 오, 또 나왔네요. 힘 시간 그래프. 뭐 구하라고 하겠어요? 그쵸? 아래 면적 넓이로 충격량 구하라고 하겠네요. 네, 가장 핵심이죠. 앞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우리가 뭐 면적을 구할 수 없는 모양이었기 때문에 면적이 뭐 S다라고 주어진 거고요. 지금 문제처럼 뭐 이렇게 아래 면적 넓이가 사각형을 의미하거나 뭐 삼각형을 의미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죠. 그쵸? 면적 구하시면 돼요. 사각형 넓이네요. 여기는 힘이 일정한 경우 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사각형 넓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20 곱하기 2 해서 40N가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죠. 처음에 물체가 일정한 속력 10m/s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았대요. 어머어머.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았어요.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데 또 그 방향으로 힘을 줬어요. 당연히 물체의 속력은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10m/s보다 힘을 받고 난 후 힘 2초 동안 받았으니까 2초 후의 속력을 선생님 모르니까 V라고 하는데 그 V는 항상 10보다 크겠죠. 어머, 문제 상황에서 V 구하라고 했네요. 그렇죠? 당연히 다 모든 보기들이 10보다 크니까 버릴 보기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어떤 개념을 이용하면 우리 이 문제 풀 수 있나요? 충격량 일단 여러분들 구했고요. 충격량. 선생님이 그때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충격량이 나오면 너희한테 이걸 구하라고 할 거야. 그쵸? 우리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충격량을 주어줬어요? 운동량 구하라고 하겠죠. 여기서 실제로 운동량이 아니라 속력으로 했지만 결국에는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운동량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충격량 얼마요? 40. 단위 생략할게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입니다. 나중 속도 V라고 2초의 속력 선생님이 임의로 V라고 줬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 2초 때의 운동량은 질량 2 곱하기 V 되겠고요. 처음 운동량 얼마입니까? 2kg가 10m/s 운동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우리 그냥 수학에서 여러분들 그냥 X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그쵸? 그냥 X라 두시고 푸는 건데 우리 V라고 그냥 쌤이 물리에서는 속력이 V니까 그냥 V라고 미지수 둔 거예요. 넘겨주시면은 60은 2V가 나오고 따라서 V는 얼마 나와요? 30m/s 나오네요. 그쵸?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쌤이 교과서에서 그 102쪽에서 보면은 맨 마지막 문단에 이런 밑줄 그었던 거 물체가 운동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으면 그만큼 운동량이 증가하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으면 그만큼 운동량이 감소한다라는 내용을 적용해 본다면 처음 운동량이 20이었어요. 근데 얘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운동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은 것이고 그만큼 운동량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그 운동량을 더해주시면 그 운동량 증가한 양이 충격량이니까 이 처음 운동량에 충격량을 더해주시면 그게 바로 이물체의 나중 운동량이 되는 것이고 나중 운동량이 60이라는 것은 이물체의 질량이 2kg였으니까 속력 V는 얼마 되는 거예요? 그쵸? 30m/s 나오는 거죠. 어떻게 풀어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 변화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해준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처음 운동량에다가 이물체가 충격량을 힘의 방향으로 운동 방향으로 받았는지 충격량을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받았는지만 고려해서 뭐 더하거나 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뭐 어떻게 풀어도 결국엔 똑같은 풀입니다. 그쵸? 네,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공부량을 줄여주고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보면서 얘기했었죠. 물체가 충돌하고 난 다음에
운동 방향 바뀐다 하면은 그냥 빼시라고.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운동 방향 바뀌는 문제는 안 푸셔도 되고요. 또한 막 물체가 막 3개씩 충돌하는 경우 안 푸셔도 돼요. 네, 쌤이 최대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좀 많이 부담될 것 같아서 그런 너무 복잡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 걸로, 쌤이 출제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문제 볼게요. 지금 A 선수가 60kg이고요. 6m/s로 운동하고 있고 B는 A보다 앞에서 40kg으로 2m/s로 운동하고 있어요. A가 B보다 속력이 빠르니까 충돌하게 되겠죠. 그때 A가 B를 밀어준대요. 밀어준다는 말은, 밀었다는 말은 이렇게 B 운동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죠. A가 B에게 힘을 가했습니다. 그럼 작용-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A가 B에게 힘을 F만큼 가했으면 B 또한 A에게 F만큼의 힘을,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우주선 발사의 원리, 또 뭐 지구가 있고 사과가 있어.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죠. 중력. 그쵸? 여러분, 사과 또한 지구를 잡아당깁니다.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 반작용이에요. 법칙입니다. 어디서든 적용이 돼요. 근데 뭐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냥 사과와 지구를 그렸으니까 똑같은 크기의 힘이에요. 같은 크기의 힘인데 왜 사과만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니까 사과도 지구를 당연히 잡아당기고 있어요.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해요. 근데 왜 사과만 떨어지고 지구는 뭐 움직이지 않습니까? 뭐요? 그쵸. A는 n분의 F. 자, 이 F는 동일한데 질량이 어때요? 사과는 작아서 그 가속도가 우리가 9.8m/s 제곱, 뭐 대략 10m/s 제곱으로 우리가 눈에 띄는 거고요. 지금 어때요? 질량이 너무 커요. 분모가 너무 크니까 거의 뭐 A가 뭐 거의 0.0이니까 거의 뭐 우리 전혀 뭐 미동도 없는 거죠. 사과보다 지구가 질량이 너무 크니까, 네, 그만큼 가속도는 거의 0에 가까우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되겠죠? 다시 문제 상황으로 오면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 크기나 B가 A에게 물체가 아니죠? A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똑같고, 또한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충돌 과정에서는 어떻다? 충돌 시간이 같다. 어떤 거 뭐 A나 B 둘 중에 한 명이 더 오랫동안 충돌할 수가 없죠. 충돌하는 거 같이 하는 거니까. 충돌 시간도 같고 힘의 크기 같으니까 결국에 뭐가 같다? 이 A, B가 받은 충격량이 결국에는 다 같다. 그쵸? FT가 충격량이니까 A가 받은 충격량이나 B가 받은 충격량이나 같습니다. 기억은 틀린 거죠. A와 B가 받은 충격량 같습니다. D는 밀기 전후 B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120kg/m이다.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 델타 P 구하라는 거네요. 그쵸? 우리 델타 P 나중 빼기 처음, 나중 운동량 B 나중 운동량 얼마예요? 질량은 계속 40이고 나중 속력 5니까 40 곱하기 5 200이고요. 처음 운동량은요. 질량 40, 처음 속력 2니까 2 해주시면 200 빼기 80이니까 120 나오네요. 그쵸?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뭔가 나득지 않습니까?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 이거 바로 뭡니까? 이게 뭐죠? 델타 B, 이게 바로 뭐죠? 그쵸? 충격량이죠. B가 받은 충격량이 그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니까 B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다? 120이라고 주어진 거죠. 얘가 120이에요. 그럼 여러분, B가 받은 충격량이 120이면 A가 받은 충격량도 얼마예요? 그쵸? 120이죠. 그럼 우리 디귿에서 A 속력, 밀고 나는 A 속력 구할 수 있겠죠? 구해봅시다. 자, 처음에 A 운동량은 60kg으로 6m/s 운동하고 있었고요. 처음에 운동량 360이었어요. 그런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네요. 그러면은 그 받은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감소했겠네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에 힘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그 받은 충격량 얼마입니까? 120이죠. 네, 빼주시면 얼마 나와요? 240, 360, 얘가 360이니까 120 빼면 240. 240이고 나중 운동량이죠. A 나중 운동량. A는 질량이 60이니까 속력은 그러면 4m/s. 그쵸?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힘내세요. 범퍼카는 고무 범퍼로 둘러싸여 있어서 물차 충돌할 때 여기는 자동차 범퍼 역할 얘기하는 거죠. 충돌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충격을 작게 한다. 우리 충격량이 일정한 경우라면은 힘 곱하기 시간에서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계란 낙하하는 걸로 얘기했었는데요.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은 힘은 작게 받는 거, 충격은 작게 받는 거. 원리에 해당하는 거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기억, 빠르게 잡아당기는 종이 동전. 이거는 우리가 보자기 위에 컵 쌓아놓고 뺐던 거랑 비슷하죠, 그쵸? 동전이 원래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관성. 동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얘는 계속 정지해 있고 싶어요.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 때문에 종이를 순식간에 빼면은 얘는 컵에 스톡 하고 들어가겠죠. 기억은 관성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니은 배에 매단 타이어, 바로 이것이 배의 범퍼 역할을 하는 거니까 충돌 시간 길게 해서 받는 충격 작게 하는 거. 니은 맞고요. 디귿 지진계의 무거운 추입니다. 무거운 추. 질량이 크다는 거죠. 질량이 크면 뭐가 좋은데요? 네, 질량이 크면은 관성이 커서 무거운 추는 질량이 크니까 계속 여기 그 자리에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흔들리니까 지진이 나서 흔들리면은 이게 이렇게 얘는 가만히 있으려고 이 통이 원통이 움직일 테니까 지진발을 기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진계의 무거운 추는 바로 관성, 추의 관성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디귿 틀렸고 정답은 2번입니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물리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계속 보다 보면 좀 익숙해지고요.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너무 잘하고 있고요. 우리 009 1학년 친구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